최근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면서 우려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도 주택 가격이 폭락하면서 중산층이 파산 위기로 내몰리는 등 아직도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향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일본처럼 장기적으로 폭락할 것인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인가,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자료는 일본의 장기 주택 가격 지수입니다. 1970년대부터 2018년까지 47년간의 장기 시계열 데이터입니다. 일본의 경우 1991년 2월을 기점으로 그 이전 단계는 장기 폭등 국면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 단계는 장기 폭락 국면에 해당합니다. 이 기간 주요 이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1985년 9월에 플라자 합의를 들 수 있습니다. 플라자 합의 이전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중반까지 일본은 막대한 대미 무역 흑자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미국 정부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일본 엔화를 강력히 절상시켜 일본의 대미 무역 흑자 규모를 축소하자. 여기에 합의한 부분이 바로 플라자 합의가 되겠습니다. 이 플라자 합의에 의해 1985년 1달러 250엔 하던 일본 엔화는 1년 후에는 120엔 수준까지 절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0년대 지속적으로 엔화는 절상돼 결국 일본 엔화는 80엔대까지 절상되게 됩니다. 이 같은 영향으로 일본의 수출 경쟁력은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에 일본 정부에서는 엔화 절상에 따른 수출 경쟁의 약화를 방어하기 위해 급격한 금리 인하 및 재정 지출 확대로 대응하게 됩니다. 1986년 1월 5% 기준금리를 1987년 2월에는 2.5% 수준까지 급격히 인하합니다. 그래프에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같은 영향으로 1986년 11월부터 1991년 2월까지 51개월간 일본은 경기 확장 국면에 들어갑니다. 이 확장 국면은 1960년대 중반기 57개월간 지속된 이자나기 경기 이후 최장 국면이 되겠습니다. 이 시기 일본의 개인과 기업들은 수출이나 저축보다는 레버리지를 일으켜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에 올인하게 됩니다. 이에 일본 정부에서는 강력한 규제책을 들고 나오게 됩니다. 방법은 금리 인상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입니다. 이 시기 1989년 5월 2.5% 수준인 기준금리를 1990년 8월에는 6% 수준까지 급격히 인상합니다. 그리고 1990년 4월에는 부동산 담보대출 규제 카드를 꺼내들게 됩니다. 그래프에서 바로 정점 부근에 해당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 같은 영향으로 일본은 1991년 이후 잃어버린 20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일본의 땅값과 주식시장은 평균 80%가 폭락합니다. 그리고 주택가격도 도쿄를 중심으로 평균 66%가 떨어지게 됩니다. 다음 자료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자료는 대세 하락기 일본 수도권의 주택가격 지수입니다. 수도권 평균은 마이너스 66%가 하락합니다. 도쿄도 마이너스 65%가 하락했습니다. 최고점 대비 현재까지의 하락률입니다. 수도권 평균 마이너스 60%가 하락했습니다. 도쿄도 55%가 빠진 상태입니다. 다음 자료는 최근 10년간 일본 수도권의 주택가격 지수입니다. 이 시기는 2008년 금융위기가 속해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금융위기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시 일본 수도권 평균은 마이너스 16%가 하락했습니다. 도쿄도 마이너스 14%가 하락했습니다. 최근 일본은 3, 4년간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수도권 평균은 18%가 상승했습니다. 도쿄도 23%가 상승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우리나라의 장기 주택가격 지수입니다. 1975년부터 2018년까지 40년간의 시계열 데이터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 지수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3번에 걸쳐서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국면이 있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기에 주택 200만 호 건설에 따른 공급 우위 시장에서 마이너스 10% 정도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IMF 외환 시기에 마이너스 15%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 마이너스 5%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선방한 부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일본 시장과 영향력이 같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기와 1990년대 초반기의 조정기 때 일본과 상당히 주고받는 영향력이 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IMF를 분기점으로 이전 단계와 이후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IMF 이전 단계는 기업 대출
시장입니다. 이 시기 금융권에서는 기업에 대출하고 기업은 생산을 통해 수출을 하게 됩니다. 그 수출을 통해서 경제 성장률을 이끌어 갔는데 IMF가 이 공식을 파기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정부에서는 내수 경기 부양 쪽으로 고개를 돌리게 됩니다. 중심에 부동산이 서게 됩니다. 이 같은 영향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하게 되는데요. 2000년 329조 원인 가계부채는 2018년 1500조 원 수준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증가율로는 356%가 증가합니다. 이 기간 글로벌 유동성이나 우리나라 유동성이나 총유동성 시장의 2배 이상 공급되게 됩니다.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택가격이 2배 이상 상승했지만 실제 총유동성이 시장에 2배 이상 공급되면서 명목 상승률은 제로 수준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 실질 임금이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민이나 중산층이 아파트를 구매하기에는 너무나도 먼 당신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가계대출은 한계점에 봉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도 어떤 정책을 쓸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대세 하락기 일본 주택시장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첫째, 베이비붐 세대는 주택 구입 관련 과도한 레버리지 사용과 20년에 걸친 주택가격 하락으로 가난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도 높은 주택가격으로 주택 구매는 인생에 있어 3, 4순위로 밀려나 있습니다. 둘째, 정부도 최근 20년 동안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해 대출해 줄 테니 집 사라고 부추겼습니다. 그러나 주택 융자금만 지속적으로 상한되고 있습니다. 셋째, 할 수 없이 정부에서는 대규모 재정 지출을 통해 SOC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국가 부채가 30년 동안 GDP의 200% 수준까지 증가했습니다. 넷째, 일본의 주택 가격이 최근 30년간 OECD 국가의 큰 폭 상승과 차별적인 낮은 상승을 보인 것은 과거 주택 가격 폭락의 트라우마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다섯째, 최근 5년간 일본의 주택 가격은 도쿄를 중심으로 차별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대세 하락기 일본 주택시장과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공통점입니다. 첫째, 주력 산업의 수출 환경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산업 구조 조정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둘째, 풍부한 시장 유동성이 주택 가격을 급등시켜 버블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셋째, 고점 대비 정부에 의한 강력한 주택 경기 안정 대책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세 하락기 일본 주택시장과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차별점을 보겠습니다. 첫째, 일본은 주택가격 고점에서 기준금리를 2.5%에서 6% 수준까지 급격히 올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 미만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둘째, 일본은 주택담보대출 관련 레버리지 비율이 평균 120% 수준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금융권 중심으로 60% 이내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일본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의 근본적인 차별점입니다.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본은 메이저 마켓으로 글로벌 유동성을 정부가 전략적으로 제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로컬 마켓으로 유동성을 정부가 전략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메이저 마켓과 로컬 마켓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정부에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 유동성을 주도적으로 제어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글로벌 유동성입니다. 일본의 엔화는 IMF, SDR을 구성하는 기축통화로 달러금에 이어 세계 3대 안전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금리 환율의 움직임에 따라 글로벌 유동성이 수시로 들어왔다 수시로 나가게 됩니다. 이에 일본 정부에서는 유동성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충분한 외환 보유고에 대해 로컬 마켓으로 금리 환율의 움직임에 따라 글로벌 유동성이 수시로 이동하는 시장이 아닙니다. 이에 정부에서 충분히 컨트롤 가능한 시장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해 보겠습니다. 첫째, 일본과 우리나라는 메이저 마켓이냐 로컬 마켓이냐라는 근본적이고 차별적인 주택시장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둘째, 이에 일본의 대세 하락기를 우리나라 주택시장에 대입하는 것은 오류의 위험성이 큽니다. 일본의 가격 폭락 가능성은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낮습니다. 셋째, 실물 경제 하강, 정부의 규제 정책에 맞서 주택 가격이 장기적으로 상승하기는 어렵습니다. 넷째, 현재 글로벌 주택시장도 10년 유동성 장세를 끝내고 조정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마켓 리더인 뉴욕, 런던, 시드니, 홍콩도 조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주택 구입 관련 공격적인 투자는 삼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서울과 지방의 가격 양극화도 상당 기간 지속될